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자다가 좀 악몽을 꾸고 벌떡 놀래서 깨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계엄이 있은 이후로 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극우 유튜버라는 그 뭐라고 그러죠? 음모론자 내지는 극우 유튜버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음, 우리가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이 아닌 거죠. 대통령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혹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도 아닌 거고요. 근데 쭉 계엄이 있은 이후에 이제 물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뭔가 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려면 이전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그런 내용을 다시 리와인드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확실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있고 그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는 사실을 에, 놓고 보면 그 전과 그 후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물론 다큐멘터리든지 이런 거는 전부 팩트에 기반해서 나온 거니까 나쁘지 않다, 좋다, 그래 저는 찬성을 하는데 제가 지금 가장 좀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께서 하시는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과 함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저는 좀 거슬리는 부분이 그 가짜 국회의원 명단 그렇게 해서 50명 이짝저짝 51명, 49명 요런 사이에서 이렇게 계속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보존값 조작 상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방송이 되는 거는 영상이 나오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그게 계엄 이전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요 이게 답답하니까 이런 우리가 추정을 해서 보니까 이렇다. 에?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니까 제발 수사를 해달라. 대통령은 수사를 지시해달라.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대통령이 그런저런 의심 가는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수사를 하자. 해서 지금 온몸을 던져서 어쨌든 계엄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뭔가 좀 팩트에 기반을 두고 그런 숫자라든지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표 현장에서 나왔던 배추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나 신권다발이나 이런 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오히려 더 강조를 해서 더 디테일을 얘기를 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도 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모르던 사람들은 저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여론을 모아가고 그 여론이 모아져서 이제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민의힘을 모아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추정값, 보정값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조작 메커니즘 이거를 거기에 제가 3표당 1표, 5표당 1표 전국의 모든 투표소가 그런 조작 개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간 보정값이 발견됐다. 예? 그게 제가 그걸로 발표해서 공 박사님 같은 경우에 아주 굉장히 흥분하셨던 적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거는 좀 벗어놓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좌파들이 습성 아주 잘 쓰는 수법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을 예를 들어서 50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뭐 진짜 표를 까보든지 뭐 하든지 해보니까 한 두세 명은 실제로 당선됐는데 가짜라고 했다. 이랬을 때 이 친구들은 우리를 구구라고 얘기하거든요. 허무맹랑한 자료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니네가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인데 부정선거를 해서 몇 석이냐 아니냐 그 숫자를 가지고 따지고 달려들면요. 그거는 우리도 지금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도 뭐 그 계엄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측한 게 너무 제가 예측한 대로 진행이 돼서 저도 좀 놀랄 정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우리끼리 알아야 될 내용이 누출되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논평이라든지 뭐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팩트 중에 좀 더 강조해야 될 내용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가급적이면 추측이나 뭐 우리가 새로 계산해 낸 값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배춧잎 투표지를 얘기하거나 할 때 저는 전에 그 재검표 현장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를 들었을 때 와 이것만 해도 뒤집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그 앱슨 프린트인가요? 그 잉크젯인지 레이저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직접 프린터로 출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그라비아 인쇄라고 하는지 옵셋 인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개 차이가 뭐냐? 그라비아 인쇄나 옵셋 인쇄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용지가 초록색이던가요? 바탕이? 그러면 이 대량 인쇄하는 그라비아나 옵셋 인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색하고 파란색 색깔을 잉크를 섞어서 그렇게 해서 초록색을 만든 다음에 그 초록색 잉크를 눌러 찍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록색 바탕이라 그러면 그 초록색밖에 아무리 확대를 해봐도 초록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전선거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초록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 잉크젯이나 그 레이저젯 보면 그 안에 토너나 잉크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검정색 잉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컬러를 구현하는 거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초록색으로는 보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루페라고 하는 거 10배 확대하는 게 저도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 초록색이 없고 노란색하고 파란색 잉크가 뿌려져서 우리가 그냥 쭉 볼 때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대를 해서 보면 그 안에는 노란색하고 초록색밖에 없어야 된다. 근데 지금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사전 투표 용지에서 바탕이 초록색으로 보인다. 확대해서 봤을 때. 그럼 그거는 프린터로 출력된 용지가 아닌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한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추정값이라든지 보정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뭐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낼 내용이 그거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으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보정값, 뭐 조작값 같은 경우에 4장 중에 1장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 선거인수 카운팅을 하면서 뭐 4번이 반복될수록 루프 함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명령어를 써서 그 뭐 4개가 반복될 때 선거인수를 하나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이제 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걸 밝혀지면 그게 이제 수사로 나타날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저는 이 적어도 가짜 명단, 예를 들어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놈들 다 가짜야.
밀어내야 돼 하고 얘기하는 근거가 저는 추정, 보정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팩트로 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수개표 오케이. 이걸 보면 개표기를 사용했으면 수개표를 안하고 개표기를 사용했으면 국민의힘이 163석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89석이 된다. 이 자료를 뭐 최소 10만 명 이상이 보셨는데, 자, 요거를 저는 왜 그러면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예?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증거들을 조합해서 하여간 대략 결론에 이른 게 뭐냐면, 자질자질하게 차이 나는 건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사전선거 당시에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그 부풀려준 수를 민주당에 넣었다. 좌파 후보에게 넣었다는 게 하나가 큰 흐름이고요. 다음 하나가 개표기 조작. 개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에 4.15 총선 때 부여에서 있었던 것처럼 표는 분명히 2번으로 분류가 되는데 숫자는 1번으로 카운팅이 된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개표기를 돌리면서 실제로 찍힌 거와는 상관없이 임의대로 뭔가 바뀌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개표기 조작과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가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되기는 하는데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투표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이해하셔야 지금 제가 팩트이고, 제가 팩트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팩트에 기반을 했고 거기엔 추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다. 가정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가? 그냥 팩트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자, 투표는 거소선상, 국외부재자, 관외, 관내, 당일 이렇게 나뉩니다. 요거는 거소선상에서 관내까지는 전부 사전투표로 하는 거고 당일 투표는 선거일 당일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거소, 국외, 관외 요거는 우편으로 배달이 되고 관내 사전투표랑 당일 투표랑은 투표함째로 옮깁니다. 그죠? 우편 봉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투표함에 들어있는 상태로 옮겨서 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소선상 같은 경우는 100% 수개표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기표인 동그라미 안에 사람 인자 표시되어 있는 그 기표인이 기표인으로 안 찍고 사람이 수개표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하거나 체크로 하거나 기표인을 안 썼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100% 수개표입니다. 국외부재자는 기표인으로 찍었다 보니까 어떤 지역 어떤 투표소는 개표기를 돌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개표를 했지만 개표기를 돌린 데도 있고, 또 관외 사전투표는 이것도 거의 개표기를 돌렸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수개표를 한 지역도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발견이 됩니다. 관내 당일 같은 경우는 100% 개표기를 돌렸는데 개표기가 들어가지 않은 백령도 대청동가 하고 울릉도는 수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개표에서 가서 보면 이제 개표기를 돌린 게 지금 한두 개씩 틈가져 나가는 건 있지만 어쨌든 관내 당일은 개표기를 사용했고 수개표 됐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 개표기로 한 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거수선상이랑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아예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수선상은 아예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국외부재자 중에도 수개표를 대부분 했지만 개표기를 돌린 데도 있고 그렇지만요. 아무튼 요걸 놓고 보면 지금 개표 상황표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개표 상황표에 보면 개표를 할 때 우선 사람이 개표기에다가 먼저 넣고 돌립니다. 여기 인천 계양 이재명이 나왔던데 여기를 보면 7,494표를 아니지 7,689표를 넣고 개표기에 먼저 돌립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개표기에서 먼저 분류를 하고 이 분류하지 못하고 팀가져 나온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라고 해서 심사집계부에서 요거는 쟤들이 얘기하는 수검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계에서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유효하게 분류하고 거기서도 분류가 안 되는 표는 이제 여기서 비로소 무효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개표 과정이 뭐 처음부터 수개표만 한 데는 구분이 안 되지만 적어도 개표기를 돌려서 나온 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데서 분류된 투표지 확인 결과라고 나오는 거는 분명하게 개표기에서의 결과하고 수개표의 결과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요, 요 개표기 결과하고 수개표한 결과를 합친 이 합계 숫자로만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고 보셔야 51표가 51명이 가짜다. 제가 얘기하는 뭐 80몇 명이 가짜다. 심지어 130명이 가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51명의 국회의원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근거는 뭐냐? 뭐 복잡하게 보정값, 추정값 이런 거를 안 넣고 그냥 이 당일 투표율, 개표기하고 수개표하고 합친 이 당일 투표율만을 투표한 숫자만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면 51석의 민주당 표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저는 안 해봤냐? 저도 해봤습니다. 당일 이거 나온다니까요. 141에서 89 빼면은 얼마죠? 52석 나오죠. 민주당도 52석이, 민주당 52석이 줄고 국힘당 52석이 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 예? 저는 방금 전에 그 개표 상황표에서 나왔던 숫자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합계를 한 거 아닙니까? 당일 득표 수 다 합쳐서 당일 개표기 합치고 수개표 합치고. 예? 근데 이거를 합산을 해서 선관위 아니죠. 이 중에 이제 관내는 빼고 이 당일에서의 득표율을 가지고 다 옮겨가지고 당일 득표수만 가지고 득표율을 따지면 이렇다는 거예요. 계산을 로데이터에서 합산을 해서 오면. 그래서 보면 지금 어제만 해도 민경우 의원도 그 명단 발표하시더구만요. 이 52명이 똑같아요. 지금 요런데 경기 광주시을 같은 데는 아주 뭐 0.1% 차이 요렇게 나는 데는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석이 나오고 허병기 교수님도 51석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확률로 봤을 때 뭔가 바뀔 가능성이 있거나 요런 데는 빼면 하여간 51석이 나오기도 하고 뭐 49석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복잡하게 거기다가 추정치 보정치를 넣지 말고 그냥 그 51명을나 50명을 발표하려면 그냥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로 인해서 표가 부풀려진 게 민주당으로 넣어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사전
선거 결과는 배제하고 당일 투표율만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면 51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팩트인 거지. 그죠? 여기에 거기에 뭐 얼마가 더해졌고 뭐 그 숫자를 얘기는 그 얼마가 더해졌는지 뭐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냥 결과. 이거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결과거든요.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합계 결과에서 이 개표기하고 수개표를 합친 이 합계 결과 중에 그 중에도 거소, 국외, 관내 빼고 당일 투표했던 그 숫자만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면 51석이 바뀐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아, 당일 투표율만 하면 그렇게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막 몇 표당 몇 표가 더 넣어졌네, 뭐, 조작 상수가 어떻네, 이런 거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 사람들이 뭔가 다시 계산해낸 숫자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상식적으로요, 지금 호남표하고 경상도표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지역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도 할 수도 있고 당일에도 할 수가 있고 관외에서 외지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할 수가 있고 못하는 뭐 당일날 못하는 사람들은 미리 해서 거소선상 투표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투표 종류 중에 이게 개표기로 했건 수개표를 했건 뭐 거소, 국외, 관내, 간에, 당일 어떤 표를 갖다가 계산해 봐도 대체로 그 사람들이 당선된 사람이 당선되도록 결과가 얼추 나오겠죠. 뭐 49대 51 이렇게 아주 저 크리티컬한 데 빼고 나면. 근데 요런 그 기본 전제가 사전선거랑 당일이랑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니까 성향이 같아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 5가지 투표 종류에 따라서 득표율이 너무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거기에 당일 투표만 적용하면 51석이 나온다. 오케이. 51석을 얘기하는 분들은요, 최소한 개표기 조작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사전선거인을 집어넣어서 당일하고 사전하고 차이가 나는 거니까, 예? 거기에 개표기 조작은 그럼 어디서 증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개표 상황표라는 거를 지금 4.15는 다 받았고 3구 대선 다 받았고요. 4.10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 지역구 거를 뭐 소송 중이라서 안 내줘가지고 못 받았고 비례대표가 한 대여섯 군데가 못 받았는데 그거를 이전에 제가 분석했던 거에서는 관내 당일만 주로 비교해서 했는데 지금 새로 데이터를 있는 거 다시 입력하고 모자라는 건 다시 받고 해서 거소선상 국외부재자까지 해서 완전히 정말 이 결과는 선관에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여간 확실한 자료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89석이라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수개표 득표율, 이 89석, 더불어민주당이 89석으로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보면은 몇 표입니까? 72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서 쟤들이 넣었다는 거 인정하고도 실제로 개표된 표에서 개표기만 사용 안 하고 그냥 수개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72석이 70 몇 석입니까? 72석이 바뀐다. 는 근거가 뭐냐?
여기서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저는 이 수계 표한 요 세 가지, 관내, 관외, 당일, 요 숫자만을 가지고, 여기 득표수만을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하면 72석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얘기. 72명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자, 2,900만 표 중에 수개표한 숫자는 71만 7천 표예요. 예? 이걸 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데이터를 보는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야, 71만 7천 표를 가지고만 너는, 예? 72석이나 뒤집는 결과를 내놓고 그러냐? 그거는 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선입견이나 뭐든 하여간 그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그냥 이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거에서 이 숫자는 무시하고, 개표기에서 돌린 숫자는 무시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이 직접 확인한 수, 사람이 눈으로 보고 분류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민주당 89석이 돼서 72석이 날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는 요것만을 가지고 그냥, 예? 수개표한 것만을 가지고 1번, 2번, 3번 쭉 유효한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72석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보는 사람 마음인 거지만, 적어도 발표하는 저는 명확하게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일이고, 다시 수개표 득표율 당일. 오케이, 요거. 자, 민주당이 30석이 된다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예? 심지어는 뭐 황교안 대표님도 어디 저 방송에서 얘기하실 때 보면 일각에서 민주당이 30석밖에 안 된다고 발표한 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대표님, 제가 일각입니까? 그렇게 뭐 한번 농담으로 던진 적도 있는데, 일각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요. 이 민주당이 30석이 되는 근거, 30석이라는 게 호남 지역 28석하고 부천을, 제주, 울을 빼면, 부천을, 제주, 울은 제가 명확하진 않은데, 부천하고 제주는 명확합니다. 그 중에 김한규인가 제주의 김한규, 저쪽에 부천의 서영석, 그 사람들은 0. 몇 프로 차이로 이겼어요. 이게 근거가 뭐냐면, 저는 요것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요거. 예? 수개표 한 표 중에, 당일 투표 중에 수개표한 숫자, 그 득표수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민주당 30석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수개표랑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두 가지 다 얘기를 하려면, 그건 의심. 자, 선거인수가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배제하려면 관외, 관내, 국외나 거소에도 의심은 받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걸로 보면 관내, 관외에는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서 집어넣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게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부정값, 조작값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정확한 숫자를 밝혀내기에 앞서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사전선거 득표율이랑 당일 득표율이랑 보니까 사전이 다 높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더해졌을 거라는 의심을 한다. 그러면 그 의심 요소를 빼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빼. 뭐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예? 이 조합으로만 봐도 8개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8개의 숫자 중에 사전선거 빼. 그러면 요 당일 투표만을 기준으로 봤던 게 조금 전에 72석이 차이 나게 된다는 거. 예? 민주당이 89석이 된다는 게 저는 요것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요 개표기 수개표한 당일 투표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51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 합친 요것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51석이 줄어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9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요것만 이 세 가지 수개표한 관내, 관외, 당일 이 세 가지 그 득표수를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하면 민주당이 89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럼 거기는 저는 개표기 조작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표기에서 한 거는 빼고 수개표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개표기 조작 의심을 배제하고 보려면 수개표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수개표 한 수 중에도 사전선거인 수 부풀려서 집어넣은 이 관내, 관외가 있네. 그럼 이건 빼고 당일 투표한 거 중에 수개표 이러면은요. 자, 사전에 미리 투표수를 늘려서 집어넣는 과정도 없었을 표고, 또 개표기에서 인위적으로 바꾸는 조작이 없었던 수가 이 당일 수개표 수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당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바뀌는 데가 지금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는데, 네? 다 국민의힘이에요. 저 전라남북도 빼고 어디 인천, 부천이 경기인가요? 경기, 부천시, 아닌데, 부천시 갑이구만요. 여기는 서영석 후보가 당일 수개표로만 해도 서영석 후보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0.06% 차이로. 네? 그래서 저는 관내, 관외를 빼고 봤을 때는 이렇다. 예? 근데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까지 뺀다는 게 저는 관내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좀 더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서 이전에 거는 두고 다시 국외 고소선상 잘못 입력된 거 이것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바뀔지도 몰라요. 제주 김한규 후보구만요. 여기도 48.5대 48.27. 그러니까 여기도 0.3%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아무튼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든 개표기 조작이든 다 빼고 나도 이 두 사람은 0.1%든 0.2%든 당선된 거 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전라도 같은 데야 다 그냥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됐죠. 80대 10 이러니까. 그래서 호남 지역 28석, 부천시 갑, 제주 을 그렇게 합치면 30석이라는 얘기. 나머지는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에? 서울 볼까요? 어디야? 영등포 김민석이 선관위 발표하고는 상관없이 보면
당일 수개표 득표율로 따지면 박영천 후보가 63대 36으로 이기는 선거였다니까요. 예? 근데 개표기 조작하고 막 숫자 늘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선관위 발표 숫자는 제가 적어 놓질 않았네요. 가볼까요? 선관위 발표로는 50.1대 49.3, 예? 0.1% 차이로, 1% 차이로 진 걸로 돼 있는데, 예? 선거인수하고 선거인수 부풀리기하고 다 빼고 당일 걸로만 보면 36대 63 나와요. 예? 박찬대가 어디죠? 박찬대가 어딜까? 이재명. 먼저 보죠. 이재명, 개항을. 그냥 당일 수개표로만 따지면 41대 57, 58로 이긴 거라니까요. 예? 원희룡 후보가. 근데 선관위 발표로는 54대 45. 이게 얼마가 뒤집어지는 거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당일 수개표 한 걸로만 따지면 다시요. 당일 수개표가 이거거든요. 예? 당일 자료 중에. 요게 수개표예요. 41대 58. 근데 여기는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것까지 따지면 아까 30 몇 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사전선거인수를 넣은 것까지 인정하고, 아닌데, 당일 수개표 41대 58. 맞네. 41대 58. 그러니까 당일 수개표만 했을 땐 이렇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서울. 눈에 띄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 다 그렇다니까요. 부천갑, 제주울 빼고 나면 다 그렇다니까. 윤건영. 여기를 봤어야 되는데. 정청래? 39대 53으로 진 거예요. 예? 당일 수개표 한 득표율로만 따지면. 근데 여기는 선관위 발표로 따지면 52대 38로 이긴 걸로 나와요. 예? 52대 38. 전현희. 이재명이 나올 때는 항상 그냥 배경화면이야. 배경화면. 52대 47로 이긴 걸로 됐지만 수개표한 당일 투표에서 수개표한 숫자로만 따지면 40대 59란 얘기예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박찬대 어디 있지? 박찬대 여기 있네. 인천 연수구 갑. 예? 당일 수개표한 득표율로만 따지면 38대 59예요. 그 무려 20% 차이로 이긴 거예요. 예? 당일 수개표로만 하면. 근데 선관위 발표 결과는 어떤가 보시죠. 52대 46. 그러면 아까 이 수개표 한 걸로만 따지면 38대 59였는데 거의 20% 차이였는데 선관위 발표는 6% 차이가 났다. 예? 그러면은 26%가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봐도. 뭐 대략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 그러면 자 그거를 개표기로 돌리건 개표기 조작이 없다면 말이죠. 개표기로 돌린 결과건 아니면
거소선상이나 국외나 예? 관외나 관내나 당일이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면 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떤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당락이 바뀌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뭐 0.1% 차이라 그러면 그거야 뭐 이 표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치면 그런 것까지는 뭐 문제 삼지는 않지만 적어도 20% 이상 30% 이렇게까지 차이는 안 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아예 판례가 돼버린 거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판례가 돼버렸잖아요. 예? 이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진보 쪽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지 어쩐지 하여간 4, 5일 전에 사전 투표를 다 했다. 많이 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수의 법칙을 얘기할 때요. 저도 저 동기 한 데서 반대쪽에 있는 동기 한 데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야, 맑은 날하고 흐린 날하고 일조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어떡하냐. 에? 4일 전에는 흐렸고 당일날은 맑았어. 뭐 그걸 가지고 그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 동지하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받아들이기에 그거를 더 이렇게 그 좁혀서 근접하게 생각을 하면 나흘 전에는 비가 왔고 닷새 뒤에는 맑았는데 그걸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일조량을 같은 대한민국의 같은 도시에서 똑같이 햇빛을 쬐인 시간이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차이냐 그러는데 그건 또 저도 반박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갔다는데 뭐 그거는 저 사전선거 투표율이 전라도 지역이 워낙 높은 걸 봐도 그런 거는 좀 살짝 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예? 대구 경북보다는 호남 지역이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잖아 원래. 예? 그러면 서울에 사는 호남 출향민, 예? 서울에 사는 경상도 출향민 중에 전라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인지 어쩌든지 하여간 먼저 갔을 거라는 거는 뭐 일부분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개표기랑 수개표는요, 예? 요 테이블 하나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저도 논리에 허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 갔지? 자, 제가 지금 민주당이 30석이 됐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전국에서 당일 투표한 거 중에 수개표한 숫자는 37만 9천 표예요. 이 37만 9천 표를 가지고 네가 뭔데 임마 민주당이 30석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라 이거예요. 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2,000명도 안 되는 국민들을 여론조사해서 그나마도 다들 의심하기는 사전투표에서 QR코드로 뽑아낸 개인 성향을 파악을 해서 그 중에 좌파 성향인 사람들만을 모집단으로 많이 넣어서 조작됐다. 그거 떠나서 그냥 1,몇백 명이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한 그 결과를 믿고 한다고요? 37만 9천 표로 샘플링을 해서 얘기하는 이 30만 표는 너 그 숫자 작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보세요. 선관위에서 유권자 선거한 이후에 유권자 의식 조사해가지고 이게 지금 선거가 옳았고 수건표해서 좋았고 앞으로도 할 거고 말 거고 그런 문항을
조사하는데 1639명만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 선거를 계속 하겠다고 애들이 주장한다니까요. 그걸 믿겠다고요? 예? 38만 명에 가까운 표를 분석을 한 결과를 내놓은 거는, 야, 30표씩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극단적, 극우 유튜버, 예? 음모론자. 그 소리 들을만 합니다. 근데 저는 근거가 명확하잖아요. 다 좋아. 나는 그냥 사람이 당일 투표한 수 중에 사람이 수개표한 것만 가지고 해. 왜? 개표기도 조작이 됐고, 개표기 조작됐고,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가 됐으니까 사전선거 다 빼고, 예? 개표기 통과한, 개표기에서 분류한 투표수 빼고, 나는 그냥 당일에 투표한 수 중에 수개표한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0석 나온다, 이거인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방법은 지금 당일 사전 51석 차이 난다고 하는 거는요, 포렌식해서 그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루프 함수를 통해, 명령어를 통해서, 아니면 if goto 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늘리는 그 소스 코드 나오면, 그건 숫자가 맞냐 떠나서 그 소스 코드 하나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몇 석이 차이 났다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네? 저는 이거 자신 있는 게, 네? 소스 코드를 통해서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거 날리고, 다음에 개표기 조작 같은 경우도 개표기 조작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혹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해킹을 통해서 그런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를 포착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미 계엄이 됐고 이런 자료가 대통령께서 직접 변론을 헌재에서 변론을 하면서 나올 내용이 있다면 나올 내용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 봤을 때요. 벤자민 윌커슨인가요? IBM 회로 설계했다는 분?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기계 부팅하는 순간에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뭔가 조작이 됐을 수 있다. 그러면은 사후에 이 포렌식을 하더라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작년 3월에 방첩사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사이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했다며요. 그리고 그 후에 감사원이 아니고 국정원 보안 점검할 때 나오는 얘기로는 화이트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킹 프로그램을 굳이 심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저는 결국 실제 4.15 총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조작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서 미리 심어놨지 않았겠냐,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헌재에서 그게 인용이 될 거냐 말 거냐? 방첩사에 그런 기능을 넣도록 대통령령이 있었고 그거에 입각해서 상시 감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저는 그거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것도 그거고, 저는 이 숫자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네? 얼추 한 15% 20% 정도 차이 나는 뒤바뀌는 지역, 아까 영등포 갑이었나요? 을이었나요? 김민석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금 소송이 제기가 안 됐으니까 얘들이 태평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투표지가 혹시 있어서 그 투표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 원본 개표기에 돌렸던 원본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 압수수색 해가지고, 아니구나, 원본 이미지 파일,
거기에 나올라나? 수개표 한 숫자는 거기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투표용지 실제 원본 투표지를 갖다가 전부 수개표를 해 봤을 때 제가 내놓는 제가 그 예상한 예? 영등포 어디 갔어? 김민석. 예? 제가 예상한 이 표차가 얼추 나온다고 하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지금 소송이 제기돼서 뭔가 표 갈아넣기를 했을 지역은 빼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을 그 지역구 몇 곳만 털어가지고 개표를 수개표로 다시 다 해보면 이 숫자랑 유사한가, 예?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에 근접한가, 그것만 비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예? 30석을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 자유인데, 그 논리적 근거를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만든 이 숫자를 계산해낸 사람 입장에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물론 이 얘기를 더 그라운드 C 제가 요새 굉장히 열광해서 보고 있는데 그분의 입을 통해서나 예? 이 명확한 근거까지가 전달이 돼야 이 숫자의 힘을 받는데 예? 51명이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근거로 나오는 게 조작상수, 보정값 이런 거를 낳는다. 그러면 조작상수, 보정값은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증명하자고 대통령이 계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냥 51석을 얘기하려면 예? 이 당일 투표만을 가지고 예? 개표기를 통과했건 수개표를 했건 그 당일 투표한 숫자만을 가지고 득표율을 정하면 51석이 날아간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조작값, 예? 보정값, 추정값 이런 거는 우리가 대통령이나 검찰 쪽에 제발 수사를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수사를 하거나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게 팩트를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팩트로. 근거를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근거를 얘기하고 그 근거를 저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둘째 문제. 예? 아우 이거 식전에 잠깐 얘기한다고 한 게 50분이 넘어 버렸습니다. 뭔가 희망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